가온파의 전원생활 체험수기. 2017년 4월 18일 봄비가 쏟아지던 날, 가온파의 가족들이 새 보금자리를 찾아 25년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여주의 아담한 전원주택 마을로 귀촌을 하였답니다. 봄비가 제법 많이 내려 장대비로 쏟아졌지만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 모두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앞으로 펼쳐질 전원생활의 단꿈에 젖어 포장이사 직원들이 해도 될 일까지 도맡아가며 열심히 짐을 나르고 청소를 하고 그렇게 전원생활의 막을 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꿈에 그리던 정원이 딸린 내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첫 아침을 맞았을 때 그 느낌. 이사로 인해 전날의 피곤함으로 늦잠을 잘 법도 한데 새벽에 어디선가 잠을 깨우는 새소리에 기분 좋게 잠이 깨었던 기억. 명상음악에서 자주 듣던 새소리가 창밖에서 들려오는 것을 들으며 내가 음악을 틀어놨었나 하고 착각을 했던 그 새벽. 1층 거실로 탁 트인 2층 복도 난간에서 거실 바닥에 누워 아침 햇살을 즐기고 있는 두 딸의 잠투정이 너무나도 예뻐 보였던 그 첫날 아침을 지금도 미소를 지으며 추억하곤 한답니다. 전원생활의 로망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시고 계신 많은 분들이 귀촌을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고 망설이고 계시다면 비슷한 고민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집 지으면 10년 늙는다던데, 텃세 못 버티고 다시 도시로 돌아온 사람도 많다던데, 시골 내려가서 뭐 먹고 살지? 시골에 도둑도 많다던데 무섭지는 않나? 전원주택은 집값도 안 오른다던데 그냥 아파트나 한 채 사놓는 게 나은 거 아니야? 등등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해결이 안 되고 전원생활의 욕망을 억누르고 있으니 전원생활을 시작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가온파라고 이런 고민들이 없었을까요? 저는 충북 단양이 고향인 산골 소년 출신이랍니다. 중학교 때부터 유학을 가서 서울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늘 시골 생활이 그리워서 20대부터 마음속으로 40살 전에 경제적으로 충분한 여유를 만들고 40이 되면 다시 귀향을 하겠노라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보면 제가 42살이 되던 해에 귀촌을 하게 되었으니 2해나 늦게 실행에 옮긴 셈이네요. 아마도 2해 늦어진 이유가 위에 말씀드렸던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저도 똑같이 하고 그 해결책을 마땅히 찾지 못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고민도 고민이지만 전원 생활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난관은 아내를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남자는 시골에서 여자는 도시에서 살고 싶어 한다고 하잖아요. 딱 저희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 하루는 제가 이렇게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그럼 내가 큰 병에 걸려서 시골 가서 요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때도 나랑 같이 시골 내려가서 살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아내왈, 응, 아프면 혼자 내려가서 조용히 요양 생활을 해야지. 내가 왜 같이 내려가? 헉, 정말 이 대답 한마디로 제 전원 생활의 꿈은 좌절될 줄만 알았죠. 그런데 그렇게 평행선을 달리던 아내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자주 두 딸과 함께 나들이를 다녔는데 돌아올 때는 일부러 코스를 잡아서 전원주택 단지를 슬쩍슬쩍 보러 들렸답니다. 그러다 아내 눈에 딱 들어오는 예쁜 전원주택을 발견하게 된 거죠. 역시 여자들은 예쁜 걸 좋아하다 보니 이때부터 일부러 예쁜 전원주택을 찾아 나들이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여를 전원주택 보러 다니다 지금의 여주집까지 오게 됐지요. 제가 얼마 전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자는 전원 생활은 싫어하지만 예쁜 전원주택은 좋아한다. 맞습니다. 전원 생활을 준비하시는 많은 남성분들, 예쁜 전원주택 지어준다고 아내를 잘 설득해보세요. 분명 서서히 마음의 변화가 느껴지시고 어느새 전원의 품에 계실 테니까요. 전원생활 3년차가 된 지금 아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서울로 매일 출퇴근하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주말 아침이면 아이들과 함께 전원주택 단지 주변의 산과 들로 산책을 다니고 사진을 찍어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올리기가 바쁩니다. 봄이 되면 뭘 그렇게 정원에 사다가 심고 싶어 하는지. 엊그제도 여주 5일장에 나들이 나갔다가 장미와 수국,
매발톱 등을 양손 무겁게 트렁크 가득 사다 아이들과 심고 사진 찍느라 신이 났더랬지요. 지금은요, 아내가 가끔 이런 말도 합니다. 자기야, 우리 아이들 다 키워놓고 좀 더 산세 좋은 곳에 아담하게 집 짓고 살까? 시골에 시자도 싫어하던 아내가 도심 가까운 전원주택에 살더니 이제 산속 오두막에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을 보면 격세지감이지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가온판의 가족은 참 전원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잘 사는 케이스구나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사가 모두 행복한 일만 있으면 좋으련만 터가 사람을 밀어낸다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예기치 못했던 사건 사고들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기도 하답니다. 가온파는 많은 분들에게 전원생활을 권장하고 독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 전원생활 체험수기에서는 긍정적이고 행복한 이야기만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저 같은 사건 사고를 예기치 못하고 당하신 일이 없도록 2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둘째 딸의 개 물림 사고입니다. 전원생활을 시작하고 2달이 채 되지 않은 어느 주말, 아내와 함께 정원에서 한가로이 차를 마시며 여유를 부리고 있는데 이웃집에 놀러갔던 둘째 아이가 얼굴이 피범벅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이때까지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놀다가 넘어져서 쌍코피가 터진 걸로만 생각했죠. 얼른 다가가서 피를 닦아주려고 자세히 보니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끔찍해서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네요. 동네 산책 중이던 대형견이 아이의 얼굴을 물어서 개 송곳니에 얼굴 팔자주름과 코 옆, 목까지 큰 흉터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시골에는 아직도 소형견은 물론이고 대형견들까지 그냥 풀어놓고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른인 저도 식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전원생활과 반려견, 왠지 낭만적으로 잘 어울리는 코드 같지만 잘못 관리하면 누군가에게 평생 남는 흉터와 트라우마를 안길 수 있다는 걸 반려견 견주님들은 명심하셔야 할 겁니다. 2번째로 가온파는 집 지으면 10년 늙는다는 말을 제대로 느끼고 있답니다. 벌써 2년 가까이 건축 시공업체와 하자 분쟁 소송으로 온 가족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글을 쓰고 있는 이 시각에도 천정에서 누수가 되는 전원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비록 비양심적인 건축업체를 만나 부실 시공, 하자 등으로 힘든 싸움을 하고 있지만 소송을 준비하면서 아무런 금전적 대가도 바라지 않고 직접 먼 여주 저희 집까지 찾아오셔서 도움을 주셨던 여러 양심적인 건축업체 분들을 보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하시고 양심적인 건축업체를 선별해서 집을 지으신다면 저 같은 시행착오는 겪지 않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누가 가온파에게 집 다시 짓고 싶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네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니 집 짓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변을 살펴보면 도움받으실 곳들이 의외로 많답니다. 전원생활의 시작부터 사건 사고까지 몇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려봤는데요. 가온파가 생각하고 경험한 전원생활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적이고 평화로운 힐링 라이프가 될 수도 있고 도시생활보다 훨씬 더 스펙타클하고 다이나믹한 생활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가온파에게 전원생활이 어떠냐고 물어보신다면 전원생활은 10가지 단점이 있어서 불편하기도 하지만 나하기에 따라서 1000가지 장점이 있어서 하루하루 그 장점을 발견해 나간다면 누구나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답해드리고 싶네요. 잘 준비하고 적응해 나간다면 분명 온 가족이 함께 행복이 가득한 추억을 쌓아나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